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예약을 유료로만 진행하고 있고, 예약금을 선입금, 상담비를 선입금하지 않으면 상담을, 예약을 확정 짓지 않아요. 후불로 진행을 해보니까 저는 일정 다 취소하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변호사는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방재판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 참여하다가 이 약속 시간 때문에 막 달려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막상 딱 달려와서 여기 딱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더니 문자가 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상담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와서 있는데 최악은 그거죠. 노쇼. 연락도 없어. 한 약속 시간 한 10분 지났어. 그럼 문자를 다시 보내보죠. 왜 오늘 안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사로 상담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거르는 걸로 저희는 유료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입금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 비워놓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대면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뭐 문자 상담이나 그거 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요. 거의 예약부터 그걸 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방문 상담하셔서 저랑 대면 상담을 하셨던 분의 얘기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분은 수사 단계랑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했었고,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항소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자, 1심에서 선고가 이제 부수 처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게 나왔어. 무조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세게 나왔어. 자, 이분은 벌금형을 생각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 1년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항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는 게 이분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고, 그게 성범죄 전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리거나 하면은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과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분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를 뭐 집행유예에서 벌금형,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항소를 해서 낮추려고 한다면 무조건 상대방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항소심에 가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날려 뭐 합의한다고 무리해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행유예를 덮어버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 배상액보다 아니면 합의금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금액이 훨씬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지.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에 오면은 항소심 합시다,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하겠죠? 다 그러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냥 집행유예 그냥 묻어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집행유예에서 붙은 부수 처분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걱정하셨던 거는 신상정보 등록 때문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계속 막 신상정보 등록을 매년 한 번씩 하게 되면 소문나면 어떡해요? 나 그거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근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게 그럼 과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떨어진다고 없어지냐? 아니에요. 벌금형으로 떨어져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범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게 싫다면 무죄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안 돼. 자, 예를 들자면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벌금형일 때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변호사 일을 못 해요.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변호사를 못 하고 플러스 2년인가 더 변호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야?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상담을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벌금형. 최대한으로 맞더라도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상대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만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대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 사건에 대한 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지금 뭐 거기서 회사에서 뭐 잘렸대. 아니면은 뭐 그 회사에서 자기가 그냥 뭐 퇴사를 했대. 뭐 이런 일에 얽혀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럼 앞으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일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은 못하냐? 아니면 뭐 벌금 100만 원이냐? 이런 식의 그런 걸 쭉 물어봤더니, 어제 상담 오신 분은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담을 해봤지만, 이런 걸 물어보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인정할 거예요? 인정 안 할 거예요? 오케이. 그냥 다 인정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지, 그 부수 처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질지, 아니면은 결국 선고받을 형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질지, 어떤 목표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벌금을 받아도 되는데, 아니면 뭐 몇백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아야 이 사람에 대한 맞춤 변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돈 받고 대면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우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는, 이 양반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회사에서 잘려요. 지금까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다가 겨우 정규직이 됐는데, 한 번도 뭐 비행이나 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가 이번에 한 번 벌금 100만 원보다 세게 약식을 받았어.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서 절 선임해서 다투면서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계속 재판장님한테. 재판장님, 이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회사에서 잘려요. 비정규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너무 가족분들도 행복해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번 잘못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됐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업계에 발을 못 들이게 됐다. 이건 이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번 잘못으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또 그런다면 그때 강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진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벌금을 주시면서 100만 원보다 높게 주시는 거는 조금 이 친구한테는 개인적으로 과한 처분이기 때문에 선처를 좀 베풀어 주셔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런 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렇게 목적을 뚜렷이 정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판사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저 같은 사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변호사는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변호사 일을 아예 못해요. 정말로 변호사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완전 쓰레기야. 그러면은 징역형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받아도 달게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낮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람은 벌금형을 최대로 받는 게 더 낫다는 점을 설명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맞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간혹 우리 의뢰인 중에 예전에 정말 가난하신 분이 있고 연로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바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벌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고 기왕에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무조건 선처해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이 벌금형, 징역형이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낮은 거니까 무조건 낮게 변호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웬만한 상황에서는 좋은 거지만, 나한테 맞춤형인 변호를 하도록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형사사건에 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